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직 신혼부부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글을 써보는 게 몇십 년 만이네요. 그 정도로 절실합니다. 남편에게든 저에게든 조언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26이고 남편은 29입니다. 현재 생후 16일 된 아들이 있고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남편 중학교 때 이혼하고 현재 서로 다른 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계신 상태예요. 저희는 시아버님 댁에서 시댁살이 중이고 내년 말에 분가 예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시어머니랑은 첫 만남부터 별로였어요. 원래는 타 지역에 계시다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신 지 몇 달 되셨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지금 사는 곳이에요. 아직 타 지역에 계실 때 저희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보여달라고 안 보여주면 나중에 결혼 허락 안 할 거라는 둥 막무가내로 그러셔서 딱 한 번 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지역에 내려오셨는데 당시에 저랑 남편은 결혼 전제로 동거 중이었어요. 그런데 주무실 데가 없으시다고 하루만 자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마지못해 하룻밤 재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시는데 이제 사돈이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시아버님이 같이 사시는 분이 베트남 분이신데 한국 음식을 못 하시다 보니 김치랑 이것저것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근데 아버님 것만 보내기가 뭐하니까 어머님 것도 주셔서 어머님한테 김치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단 말은 한 번을 안 하고 엄마가 담궈준 김치를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아주버님이랑 형님네한테도 보내줘야겠대요. 혼자 먹기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어머니 김장하시느라 고생하셨겠다는 말에 야, 식당 하면 이 정도는 다 해. 원래 이 정도 양은 하는 거야. 식당에서 쓰는 김치는 사서 쓰거나 아줌마 써서 담궈요. 이건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직접 배추 따와서 담그시는 거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 저랑은 안 맞아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안 좋게 헤어지셨는데 아버님께서는 워낙 누구 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님은 만나기만 하면 얼굴도 모르는 누구 욕에 심지어는 제 앞에서 아버님에 대해서 성적인 비하를 하세요. 베트남 여자가 젊으니까 성적으로 잘해줘서 좋은가 보지? 니네 아빠가 하도 밝혀서 아이 지운 걸 7번인가 8번을 했다는 둥. 함께 있으면 최소한 즐겁진 않아도 불편하진 않아야 하는데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숨이 막혀요. 어버이날에는 자식들한테 서운한 게 있으셨는데 그 전날에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 부부 그리고 아버님 아주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 왕따 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버님네 시간이 이때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먹은 건데 왜 아줌마랑은 6이서 밥 먹고 나랑은 아저씨랑 같이 밥 안 먹냐며 다음날 찾아온 저희 부부 앉혀놓고 화내고 아주버님네 부부 욕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만삭이었는데 애기 낳으면 당당하게 아버님 집에 애기를 보러 왔다 갔다 하셔야겠대요. 오셔서 저 미역국도 끓여주고 애기도 봐주겠다고요. 남편이 거절했어요. 그건 아니다. 집에 아줌마도 있고 와이프도 어차피 도움이 쓸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아기 보고 싶으면 우리가 아기 좀 크고 나면 자주 찾아오겠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진짜 정말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화난다고. 이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아빠는 자식들이랑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야 하냐고. 아빠가 트럭에 치여서 뒤졌으면 좋겠다. 아빠 빨리 뒤지라고 기도할 거다. 저주를 퍼부을 거다. 만삭인 제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저찌 나가서 밥을 같이 먹고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같이 살 때 쌍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고 칼부림까지 했는지 아냐면서 또 아버님 욕을 막 하기 시작해요.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이게 만날 때마다 항상 반복이에요. 누구누구 욕으로 시작해서 화내시다가 욕하시다가 처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래도 상식 있는 척은 하셨는데 이젠 그냥 대놓고 저러시네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9일날 수술로 아기를 낳았어요. 어머님이랑 양가 가족들이 당일날 왔다가 제 얼굴은 못 보고 아기만 보고 가시고 다음날 제가 움직일만 해서 어머님이 보러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남편한테 저 퇴원하면 일주일이라도 본인이 산후조리 해줄 테니 집으로 오래요. 제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거절했고요. 다음날 어머니가 오셨는데 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저보고 왜 싫은 거냐며 어제 수술해서 아기를 낳아서 앉아있기도 힘든 저한테 따지듯이 말씀하세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똑같이 재혼해서 사시는 거여도 아무래도 베트남 아주머니는 여자분이다 보니 저는 아기 수유도 해야 하고 유축도 해야 하는데 아저씨가 계시는 어머님 댁보단 저희 집이 편할 것 같다. 막 화내세요. 아저씨가 더 편해야지. 왜 아줌마가 더 편하냐고 하네요. 또 우셨어요. 남편은 또 가만히 있어요. 저는 벌서듯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결국은 또 아버님 욕으로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제가 오빠가 똑바로 반패막이가 되어줘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 하니 어제 저녁에 전화할 때 거절하지 않았냐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가 오셔서 나 잡을 때도 오빠가 잘 얘기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 오빠네 형은 싫은 건 싫다 단호하게 거절도 하고 할 말 다 하는데 왜 오빠는 그게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자기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면 엄마가 극단적인 시도를 할까봐 못 그러겠대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입원 5일하고 조리원 7일을 하고 아기 12일째 되는 날 퇴원을 했어요. 다음 날 전화 오세요. 아저씨랑 넷이 아기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남편이 거절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전화 오세요. 내일 아저씨 없으니까 아기 데리고 집으로 오던지 아니면 본인이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집으로 오시겠대요. 여기까지가 어머님이랑 있었던 일들 중 비중 있게 생각나는 것들이네요. 그 외에도 대화법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저한테 손가락질 해가며 저희 엄마를 너네 엄마라고 하시지를 않나. 연애 초기에는 점을 보고 오셨는데 두 며느리 중 한 명이 아들하고 자기 사이를 갈라놓는다더라. 근데 그게 큰 애네인 것 같다 하시더니 그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조금만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 며느리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하십니다. 남자에게도 그렇지만 출산이라는 게 여자한테 진짜 힘든 거구나.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기 낳고 16일째인데 아직까지 밑에서는 피덩어리 오로가 울컥울컥 나오고 가슴은 땅땅 불어서 아프고 꼭 화상 입은 것처럼 쓰라립니다. 10달 동안 벌어졌던 뼈마디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수술 끝나고 눈을 딱 떴을 때 3일을 고통에 잠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웠어요. 너무 아파서 계속 울고 서서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발을 땅에 디디면 그 순간에 내장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고통이 느껴지고요. 수술 부위는 아물었지만 아직도 아프고 아랫배도 고통스러워요. 무엇보다 변한 내 몸과 유축기로 모유를 짜낼 때마다 이젠 여자가 아니라 무슨 소가 된 기분이에요. 퇴원하고 나서 끼니를 잘 못 챙긴 탓인지 스트레스 탓인지 모유는 자꾸만 말라가고 49kg에 임신해서 52kg의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은 46kg 나갑니다. 초반에 몸무게 왕창 빠지는 건 무게가 많이 늘었던 산모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축 처진 내 배를 볼 때마다 언제쯤 들어갈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아기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자꾸만 눈물이 나고 자꾸 불안하고
아기를 케어하는 것 외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나와 아기만 돌보기에도 너무 벅찬데 말이죠. 이런 문제들로 남편이랑 어제 크게 다퉜습니다. 어머니가 또 전화하셔서 난 아기가 보고 싶고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집으로 가겠다 하셔서 남편이 그럼 토요일에 아무도 없으니 그때 오시라 했다네요. 그냥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서 울고 있었는데 저보고 왜 우냐고 달래주더라고요. 구구절절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랑 성격 너무 안 맞고 나만 생각하기에도 벅찬데 어머니는 너무 막무가내이고 그런 게 나는 버겁다. 같이 있으면 즐겁지 않고 불편하고 숨 막힌다 했더니 처음에는 미안하다,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해주겠다 하다가 제가 오빠도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왜 다 어머님한테 휘둘리는지 이해가 안 가고 가만 보면 어머님이랑 약간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화를 냈더니 자기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며 자기도 바보라서 참고 있는 거 아니다. 어디까지 이해줘야 하냐 소리치는데 제가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짐을 싸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넌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큰형수도 너 보고 마음에 쌓아두면 너만 힘들댔지.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 그냥 엄마가 집에 오는 게 싫은 거 아니냐.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엄마가 아빠 재혼한 집에 아기 보러 오는 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다. 내가 보기엔 넌 산후우울증이다. 나도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것만 하냐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짐 싸다 말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고 너무 억울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서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폭의 차이가 큰 법인데 누구는 그냥 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저한테는 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흘리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제 탓이 되는 걸까요? 옆에서 물티슈 뽑아주면서 또 저 얘기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넌 내 말은 다 틀리고 남들 얘기는 다 맞으면서 대체 왜 나랑 결혼했냐니까 그런 게 아니래요. 화만 내지 말고 해결책을 줘야지. 전 화만 낸대요.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굴 때 적당히 거절하라고 가르쳐줬는데 거절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으면서 제가 해결책을 안 줬대요. 시어머니 성격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막무가내이고 원하는 걸 이루어드리면 또 다음이 생겨요. 그냥 저희가 해드린 선까지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하나 해드리면 계속해서 생겨요. 이런 막무가내로 구시는 거나 대화법 자체가 저랑은 너무 안 맞고 저는 이런 성격이 너무 버겁고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냥 너무 막막해요. 답답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애기랑 도망가고 싶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싫어요. 식욕도 아무 욕구도 없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제가 산후우울증이라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아님 시어머니가 견디기 힘든 게 제가 너무 인내심이 없는 걸까요? 남편한테는 백날 얘기해봤자 속이 너무 답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씁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남편에게 보여줄 거예요. 제발 조언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대로는 제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먼저 37살의 대전 사는 남자입니다. 일찍 결혼하여 결혼 11년 차입니다. 큰딸 5학년, 둘째 딸 3학년, 막내 아들 7살, 이렇게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직장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살 연상입니다. 처음부터 글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서없이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큰 사건인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반복적인 문제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 아직도 아내와 관계를 자주 갖고 싶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 참는 게 가장 힘듭니다. 와이프도 직장에 다닙니다. 맞벌이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많이 원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받아달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얼마 전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요구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말도 없고 대화하기가 싫고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드디어 한 달 만에 관계를 갖기로 합니다. 아내 퇴근 후 기분 좋게 애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씩 하고 제가 애들을 재웠습니다. 왜냐? 아내가 재우면 그냥 잠들거든요. 애들 잠든 시간 9시쯤이었습니다. 벌써 아내의 얼굴엔 졸음과 피곤하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데 씻지도 않고 와서는 옆에 누워 하는 말이 피곤하니까 대충 하려면 빨리 해 이럽니다. 서로 분위기 그리고 배려가 중요한데 모든 게 저에겐 짜증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터치도 못하게 하고요. 그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마다 내가 안 하고 만다 하고 서로 그냥 잠에 듭니다. 그날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자기 9시밖에 안 됐어. 정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받아들여.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라고 했더니 한숨과 짜증 섞인 말투로 할 거면 빨리 하고 말 거면 마라. 그 말에 제가 분노에 차서 그 방에 있던 행거에 옷 다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욕하면서 야, 내가 바람을 피면 폈지 너랑은 다시는 하자고 안 한다. 하고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서로의 침묵이 이어졌고요. 이제 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내가 맞벌이라 힘든 거 알아요. 육아 케어에 지치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 분담해가며 도와줍니다. 쉬는 날 집 청소, 설거지. 평소 애들 준비시킬 때 야간하고 들어와서 졸린데도 애들 같이 준비시켜서 보내고요. 밥도 제가 일찍 퇴근할 때 해놓고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등 많이 도와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새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아내는 술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 모임과 회식을 일주일에 2-3번은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들어오면 12시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기본이 새벽 2시에서 4시였습니다. 제가 3교대를 해서 애를 돌볼 수 없을 땐 근처 처형내 맡기고 놉니다. 제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연락하면 받지도 않고 왜 노는데 전화하냐며 나도 당신 놀 때 연락 안 하는데 이럽니다. 서로 대화해서 나가는 걸 좀 줄이고 시간도 조절 좀 하자고 대화하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거죠. 자기 놀 땐 늦게까지 쌩쌩 놀면서 집에 있는 날은 늘 피곤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은 집에서 술 먹고요. 물론 저도 술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얼마 전 아내가 친구랑 부산으로 1박 2일 갔다 왔고 다음 주는 1박 2일로 인천 여행을 간답니다. 아내는 친구가 애인 같아요. 저도 회사 생활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어느 정도는 즐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집사람의 개인 생활은 크게 터치를 못하지요. 얘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듯 해서 최대한 간단히 적어볼게요. 각반 쓴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면 제가 다가가니까 싫어하고 코 곤다고 싫어하고 3교대 특성상 새벽 출근할 때 알람 소리에 깬다고 싫어해서 그냥 각방 쓴 지도 4년은 된 듯 합니다. 이 또한 문제지요. 가장 큰 문제는 제 성격상 아내가 잘못했든 제가 잘못했든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내는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아요. 성격이 좀 센 여자입니다. 한참이 지나 얘기 좀 하자고 하면 할 얘기 없다고 하고 풀자고 하면 풀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막말하고 싸울 때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그러하지만 이번엔 아주 심각합니다. 헤어지자네요. 애들은 어쩌냐고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대요. 누구나 그렇듯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아요. 내 새끼들이고 그것도 3명씩이나 되는데 말이죠.
아내가 방 하나 구할 돈 만들면 정리하자네요. 제가 싸울 때 그랬습니다. 이혼해. 대신 애들은 내가 키우고 10원 한 장 못 줘. 물론 진심은 아니었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전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풀고 싶습니다. 늘 이런 반복적인 싸움에 지치고 2년 전에 아주 심각하게 싸워서 이혼하려다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설득하고 차차 좋아지다 이번엔 또 심각하게 됐네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화해하자고 하면 입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제가 했다며 절대 풀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 싸우다 화나면 좀 심하긴 합니다. 고쳐야 하는데 화해하자고 하면 받아주지를 않고 제가 얘기해도 무시해버리니 다혈질로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고 회사 동료에게 말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아직 이혼 생각이 없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물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어요. 작년엔 여행도 보내주었고 올해 생일에는 다이아 반지와 명품 가방까지. 물론 여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내를 위해서 해줬던 거죠. 근데 여행 다녀와서도 여행이 즐겁다고 느낀 적 없대요. 아이들에게 치여서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 가나 봐요. 단둘이 가자고 한 적도 있었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내가 예약할 테니까 부부상담센터에서 상담 좀 받아보자 라고 했더니 내가 당장 나갈게 하고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시간을 두고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기엔 제가 너무 힘이 들고 고집이 있는 분이라 계속 두면 계속 갑니다.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다. 미운 마음도 있고 싸움도 잦고 스킨십, 부부관계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새 아이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질 않네요. 조언 좀 주세요. 욕하셔도 좋고 훈계해 주셔도 좋고 위로의 말도 좋습니다. 추가, 댓글, 조언,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보면서 느끼는 게 많네요. 도와줍니다 라는 말은 제가 확실히 잘못된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부부관계에 목숨 거냐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부부관계를 원한 것이고요. 셋째 낳고 제가 가서 정관수술도 했어요.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아 보인다 하셨는데 절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큰 연봉은 아니지만 대기업 다니고요. 맞벌이는 사실 아이가 3명이니 제 벌이 가지고는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신 벽치기, 막말, 욕설 등은 안 할 생각입니다. 다짐해야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두서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해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혼전 임신으로 지금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30대 중반입니다. 연애는 3년 정도 했던 터라 성격상이나 그런 걸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나 지금까지도 아껴주고 사랑해줍니다. 주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요. 저는 결혼 전에 전문직을 다녔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그 분야에서는 직급이 좀 됐었지만 돈 욕심이 없어서 월급을 제 나이 또래가 받는 만큼 받았습니다. 빚이라고는 없이 살았고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오래 하셔서 금전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멋부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전문대 졸업 후 바로 취직해서 돈을 벌다 보니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썼지만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정신을 차리고 한 달 적금을 50만 원씩 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제 소중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남편 얘기를 하겠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아니 저를 만나기 전부터 빚이 있었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용납도 안 됐고 이해도 안 됐습니다. 전 임신 초기였고 남편이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잘 갚고 있다고 믿어달라는 겁니다. 남편 쪽 시부모님이나 아가씨는 다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이미 뱃속엔 아기도 있고 어떡하나요? 제가 돈이 없던 게 아니니까 제 돈으로 일단 식을 올렸습니다. 여차저차 아껴서 준비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그때부터 저는 180도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알뜰살뜰한 사람으로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너무나 좋은 분들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저를 더 믿어주시고 저를 복덩이라 부르십니다. 연애 시절부터 자주 찾아뵀었고 남편하고 싸우면 어머니랑 아버님 두 분 다 저에게 오빠랑 싸웠냐고 요즘 왜 안 오냐고 보고 싶다고 전화까지 하셨어요. 결혼 준비에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신혼여행도 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 오라며 제 손에 500만 원을 쥐어주신 분입니다. 임신 때도 수시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며 용돈도 자주 주셨고 생일이면 옷 사 입으라고 또 용돈 주셨고요. 아무튼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더 챙겨주셨으면 챙겨주셨지 안 챙겨주시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시부모님이랑 남편 섭하지 않게 챙겨주셨고요. 지금 사는 집도 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해주신 집입니다. 그래봐야 임대지만 그 임대 보증금 2천만 원 넣어주신 건데 남편은 그것마저 연애 시절에 저랑 3개월 헤어져 있는 동안 차를 바꾸고 싶어서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다네요. 전에 차는 경차였는데 저는 싫어한 적 없고 오히려 차에 정이 들었었는데 바꾸지 말라고 했지만 헤어질 각오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시나간다나 뭐라나 이해는 됩니다. 여차저차 결혼 후 축의금도 남편 대출 갚는 데 썼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남편을 되게 나쁘게 오해하실 것 같네요. 돈 관리를 개떡같이 했기에 나쁜 놈이긴 하지만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입니다. 남편 말로는 20대 후반에 다리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쉬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걸 갚지도 않았는데 아가씨도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오빠라는 작자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대출을 더 받게 되었답니다. 대출들은 다 저 만나기 전에 받은 거랍니다. 그러다 저를 만났는데 남편이 저한테 반한 겁니다. 데이트도 해야 되고 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무엇보다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 빚도 갚아야 하지만 여자를 얼른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급했나 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착실하고 너무 잘 챙겨주는 다정함에 반하게 돼서 나이 차를 극복하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잘 만났던 겁니다. 여튼 서론이 길었네요. 현재 남편이 월급 받는 거의 70%가 빚을 갚습니다. 거기다 임대비, 관리비, 보험비, 핸드폰비, 인터넷비 등 항상 빠져나가는 것들을 다 갚고 나면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그 돈 아껴서 여차저차 생활을 버텼네요. 아기 키우면 돈이 많이 든다지만 저는 어쩌다 보니 알뜰살뜰한 게 몸에 배어서 나라에서 20만 원 주는 거 남습니다. 남편은 뭐가 예쁘겠냐마는 나름 내조도 해보겠다고 용돈도 줍니다. 물론 다 좋았을 때 얘기고 이제는 제가 터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참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남편이 퇴근해서 일이 힘들었다고 하면 들어주는 것도 짜증납니다. 남편이 아기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다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곳곳마다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육아며 뭐며 너무 지치고 힘든데 말이죠. 남편이 집안일은 잘 도와줍니다.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안 합니다. 결혼 후에 쓰레기 한 번, 분리수거 한 번 제 손으로 버리게 한 적 없는 착한 남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도 남편이 힘들다 하면 편들어주고 항상 응원해줘야 하는데 빚도 있는 가장이라며 이제 저도 남편한테 빚이나 없으면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남편도 힘들다며 일을 관두고요. 애 아빠가 그것도 빚이 있는 사람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지금도 남편을 위로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글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전 육아 스트레스도 삼켜오고 남편 일적인 문제도 삼켜오고 금전적인 문제도 참다 보니 이제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이 미워 보이고 사소한 거에 소리 지르게 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분노 조절도 오려는 것 같습니다.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애기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던데 말이죠.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대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속 시원히 다 얘기하고 격려받고 싶고 누가 저에게 다독거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한테 받는 거 말고요. 친구한테 얘기하자니 남편 욕이 곧 내 욕이 되는 거고 친정 부모님께 얘기하자니 부모님 속 무너지는 거 보기 싫고요. 또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많이 예뻐하세요. 1등감 사위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마음 같아선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께 털어버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남편하고 싸우면 그렇게 빚이 있는 걸 시어머니께 말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남편한테 엄청 화내고 말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어머님 뵈면 다 말할 거라고 윽박질러 놨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데 시어머니께 말하는 게 너무 생각이 어린 건가요? 현재로서는 남편을 믿고 따라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지만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구나. 이 말 들으면 여태 마음고생한 게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어린애가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조언 얻고자 끄적끄적 썼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